자, 오늘 아침에 좀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앞으로 5년 중년 남성이 가장 위험하다. 한국은행이 경고한 이유가 있다. 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베이비붐 세대들,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태어난 1958년생부터 1963년생까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과거 10년간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됨에 따라 4차 산업요. 중년 남성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며 고령층이나 여성에 비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고령층 여성들은 허접한 일자리에 적응이라도 좀 되어 있는데, 한참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이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로 이제 직장에서 퇴출되고는 그 다음에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는데, 지금부터 23년부터 27년 5년간에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평균 7에서 14만, 그래서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평균치인 34만 4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고령층 여성 외노자를 노동시장으로 적극 끌어들이는 고용 확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결국 노동 공급 부족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거라는데,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다 취업을 해야지 왜 문제냐? 이 중년층 남성들이요,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10년보다 3.6% 늘어났대요. 같은 기간 여성 참가율은 11.4% 늘어났다는 거예요. 고령층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취업에 적합한 서비스형 노동 수요가 많아져서 취업이 되는데, 이 고령층 남성들은 자동화, 로봇 등 발전된 기술로요, 이런 인력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남아도 고령층 남성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기술 진보, 산업 구조 변화에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해서 이들이 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5년 뒤에도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도가 나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을 중요시한다고 전기차를 도입하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전기차 비율이 7.3%로 전국 평균 1.4의 5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없는 섬 운운했는데, 제주도의 전기차가 급증하다 보니까 카센터 61%가 폐업을 했고, 정비 수요가요, 내연기관차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때문에 이 전기차는 별로 고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인 자동차들은 여기저기 다 고치면 되는데, 전기차는 정비 수요가 아주 작고 오일 안 가고 부품이 적어서 타이어 공기 넣어 달라 하고, 실제 전기차가 크게 고장나면 전체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정비 공장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의 정비 산업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정비 공장들이나 자동차 정비사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동차과 졸업생도 이 정비는 끓이고 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이요, 83,512가구인데 중국인이 53%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중국과 가까운 부천, 안산, 평택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이 73.6%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81,626명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전체 주택의 0.4% 수준인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4,889가구, 외국인의 53.8%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외국인 보유 토지는요, 여의도의 90배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면적이고 2021년 말 대비 1.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53.4, 중국은 7.8이에요. 그래서 중국인은 집을 좋아하고 미국인은 땅을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한국이 이 외국인의 주택, 집 소유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전산 등록을 시켜서 그 변화 추이를 감안하고 가전 방법을 통해서 제재해야 된다는 게 혁명 21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과한 게 아니라요, 중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법을 마련한 미국 플로리다 주가 피소가 됐는데, 군사 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 인근에 부동산 구매를 금지시켰어요. 플로리다 주가요. 이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 중국 이민자라는 겁니다. 중국인을 대신한 시민단체가 고소를 했는데, 헌법과 공정주택법에 위배되는 아시아계에 대한 주택 차별이다라고 말했는데,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미국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하나죠. 공화당이에요. 지난 8일날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에 서명을 했는데, 군사시설, 공항, 항구, 상하수 시설, 천연가스 석유시설, 발전소, 우주선 기지, 통신교환국 등에서 16km 이내에 있는 부동산, 농지 거래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살 수 없는 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대적인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러시아, 북한 등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회사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한 중국인과 중국인에게 고의로 제한구역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업체는 중범죄에 해당되고요. 중국이 아닌 다른 제한국가는 경범죄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에요. 중국인을 중국 정부의 행동과 불공정하게 동일시한다. 중국인이 플로리다 부동산 사는 게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증거가 없다.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중국인이나 언급된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부동산 사는 게 과도한 의심을 받아야 되냐. 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대륙을 횡단한 걸 기점으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